이 봄이 다가기 전에 2박 3일로 낙동강 종주길 자전거 여행을 계획했다. 부산에서부터 안동댐에 이르는 360km의 거리다. 자전거를 좋아하면서도 고이 모셔만 둔 지 꽤 오래되어 버렸다. 그와 함께 퇴화된 몸과 근력. 여행 거리를 생각하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실제로 그 여정의 중간에 항상 힘들어서 내가 왜 이걸 하기로 했지 하는 중도 하차의 욕구가 마구마구 샘솟지만, 이상하게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또 가고 싶어지는 묘한 매력을 자전거 여행은 지녔다. 편의시설들로 가득한 최첨단 시대에 자전거 여행은 딸랑 내 몸과 자전거만으로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다. 또한 무엇을 먹어도 맛있고 어디서 쉬어도 꿀같은 휴식이며, 그것이 무엇이든 작은 것으로도 기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계속 더 서유하려고만 하는 시대에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살짝 맛보게 해주는 것이 자전거 여행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올해 어느 날, 화창하고 따뜻한 봄날이지만 황사로 희뿌였다. 아침 일찍 부산으로 가는 버스에 자전거와 몸을 실을 계획이라 집을 일찍 나섰다. 출근 시간 전이라 도로가 많이 한산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없어서 버스 터미널에 처음 와보는데, 거제 장승포 터미널이 이렇게 과거에 멈춘 곳인지 이제서야 알았다. 버스 시간표조차 A4 용지에 프린트해서 붙여넣을 정도로, 조금 좋게 말하면 아주 앤티크하고 사실은 좀 올드한 느낌이 깜짝 놀랐다. 그렇지만 매표소 여직원분과 버스 기사님은 매우 친절했고, 자전거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길 바란다는 건투까지 빌어주었다. 가끔은 모두가 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들 속에 내가 사는 것 같아 삭막함을 느끼다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주는 누군가 있으면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낀다. 나도 자전거를 흔쾌히 싣도록 해주신 기사님께 감사한 마음에 음료 한 잔을 드렸다. 자전거 실어졌어요. 다행이에요. 기사님이 실어주셔가지고 싣고 갈 수 있게 됐어요. 자, 표를 끊었습니다. 버스에 자전거를 싣고 출발할 거예요. 버스 시간이 넉넉히 남아 김밥 한 줄을 먹고 버스에서 잠을 청했다. 눈을 뜨니 금방 사상터미널이다. 나의 고향 부산 사상. 세월이 흘러 과거의 흔적이 거의 하나도 남지 않아 낯설지만, 나의 시작이 이곳 어디선가 라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참 묘해진다. 낙동강 자전거 길과 합류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다. 올해 칠록이 자전거 길 위에 푸르르게 드리워져 있었다. 황사라 공기질은 분명 안 좋을 것이 뻔한데, 기분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상쾌함이 마치 온몸으로 퍼지는 것만 같았다. 낙동강을 바로 옆에 끼고 달리는 길도 시작되었다. 그러던 찰나, 아유 깜짝이야. 길끝을 주시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왼쪽 콘에서 다른 자전거가 튀어나왔다. 급커브 길이었다. 하마터면 놀라서 균형을 잃을 뻔했다. 상대 라이더가 위험하게 너무 빨리 반경을 크게 그리면서 튀어나왔다. 나와 상대를 위해서 항상 조심조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오다 보니 자전거 휴게소 같은 곳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주차해놓고 쉬거나 음료 및 라면 등을 먹고 있었다. 낙동강 위로 만들어 놓은 데크 같은 풍경이 너무나 좋았고, 간간히 아카시아와 찔레꽃 향기가 코끝을 파고들면서 기분 좋은 자극들을 해댔다.
이 데크길은 낙동강 종주길 중 가장 좋았던 길 중 한 곳 같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클 부대가 나를 빛의 속도로 추월해 갔다. 나도 로드바이크인데 너무 굴욕적이다. 물론 나는 짐도 좀 많고 타이어도 굵은 것으로 교체해서 속도적으로 많은 타협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추월당하니까 마치 내가 오르막을 천천히 오르는 트럭 같았고 저들은 나를 잽싸게 추월하는 승용차 같았다. 자전거를 바꿔야 하나? 사실 엔진이 가장 큰 문제지. 발에 모터가 달린 듯한 라이더들이 나를 추월하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남들은 나보다 앞서가는데 내 페이스를 그냥 묵묵히 유지하면서 달리는 것이 생각보다 참 쉽지 않았다. 가만 생각해보니 삶도 좀 비슷한 면이 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평온과 자기 만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끔 너무 뒤처진다 싶으면 마음에서 소용돌이를 잠재우는 게 그리 쉽지 않은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전거 타면서도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할 줄은 몰랐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생각될 무렵 밀양 삼당진에 도착했다. 여기서 점심을 먹지 않으면 어디서 먹을 수 있을지 몰라서 일단 삼당진으로 빠졌다. 엄마 손맛? 엄마 손맛은 또 놓칠 수 없지. 나는 그 엄마 손맛을 봐야만 했다. 엄마 손맛까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엄마 손같이 많이 푸짐하게 주시긴 했다. 허기가 져서 안 그래도 양으로 승부하는 양푼인 비빔밥을 시켰는데 곱빼기로 주셔서 엄마의 정성을 생각하며 절대 남길 수가 없었다. 다시 출발. 오래된 듯한 좁은 다리를 만났고 차 두 대가 힘겹게 빠져나가는 다리를 통과한다. 요즘도 이런 길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이다. 이번 여행의 첫 어필 구간을 만난 듯하다. 산으로 넘어가는 듯한 길이 보이고 경사가 점점 심해지는 느낌에 긴장이 커질 무렵 갑자기 자전거 터널이 나왔다. 피할 수 없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꿀템이 나오면서 뭔가 거저먹은 느낌은 뭘까? 길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런 기분도 없었겠지? 때론 모르는 게 약인 듯하다. 자전거 종주가 목표인 만큼 열심히 달리기를 해야 하는데 좋은 풍경을 휙휙 지나가기가 아쉬워서 자꾸 멈춰서 카메라를 꺼내든다. 목표라는 이상과 이끌린 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충돌하면서 마음이 계속 이겨버렸다. 길을 따라 계속 달리다 보니 텐트가 많이 쳐져 있는 공원 같은 곳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이 본포 수변공원이었다. 캠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낙동강변이 캠핑하기 좋은 곳도 참 많았는데 몸은 페달을 굴리고 눈은 여기저기 캠핑 사이트를 점찍어 두느라 바빴다. 또다시 길을 잘못 듣나. 다리를 지났어야 하는데 다리 밑으로 가버렸다. 자전거를 타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빨리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과 체력이 들어서 그렇지 다시 되돌아 나올 수 있지만 삶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어서 깨닫게 되거나 아니면 이미 그 기회가 지나가 버려서 다시 시도해 볼 수조차 없는 일들이 참 많다.
삶이 자전거 타는 일과 같이 만회의 기회가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된다. 하늘이 조금씩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을 때쯤에 창녕 함안보에 이르렀다. 봄의 끝과 여름의 시작, 그 어느 중간쯤에 맞닿아 있는지 남지에 가까워지자 넓은 청보리밭이 펼쳐졌다. 사실 어제 날을 꼬박 새고 여행을 시작한 터라 몸이 상당히 고됐다. 그래서 오늘은 남지에서 여행 첫날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